네, 이 영화 같은 귀순 과정에 담긴 영상 때문에 오늘 아침이 정말 뜨겁습니다. 이 문제 고성국 박사, 김남국 변호사,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장원중 국제부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논란 끝에 6분 57초짜리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유엔 사령부가 공개를 했는데요. 북한군이 정전 협정을 2차례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죠? 네, 유엔사 측에서 명확하게 어겼다고 하는 부분이 두 부분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이 처음에 이런 사안이 터졌을 때 총탄이 남측으로 넘어온 것도 문제이다. 예. 그러나 특히 더 문제는 귀순병이 남측으로 넘어온 다음에 또 총을 쏴서 북한 측이 총을 쏴서 그 총알이 넘어왔다면 그것 더 큰 문제다. 세 번째로 만약에 북한 군사가 그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면 더 큰 문제다. 예. 마지막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북한 군사가 거기서까지 총을 쐈다면 뭐 최악의 경우라고 그렇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단계에서 첫 번째는 그냥 뭐 넘어갔고, 그러니까 뭐 총알이 넘어온 것까지 그냥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두 번째, 북한 귀순병이 남측으로 넘어온 다음에도 조준 사격을 했다. 이거 명백하게 위반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북한 병사가 뭐 추격한다는 명분으로 우리 남측까지 넘어왔었다. 이게 정확히 CCTV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두 가지는 확실히 어겼다라고 정전협정 어겼다고 얘기했고, 자동 소총을 원래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 예. 이번에 보니까 권총과 맞습니다. 그냥 소총까지는 괜찮은데 자동 소총을 갖고 사격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 쏜 소총이 자동 소총이었는지 여부는 소총으로 뭐 AK 소총, 자동 소총일 가능성이 높지만 예. 확정적으로 우리가 판단 못하니까 그 부분 일단 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북한 입장에서는 뭐 초소가 뚫리고요. 허둥지둥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전방 경비 일각에서는 그 남한을 향해서만 있지 북쪽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니까 이 정도면 북한군 잘 대응한 것 아닌가 하는 얘기도 하고요. 아니다. 이건 북한군이 지금 뭐 군 규율이나 이런 게 많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저도 어제 영상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그 첫 번째 초소에 차량이 들어갔을 때 만약 북한이 좀 생각했었다면 얼마든지 차량을 제재할 수 있었는데 72시간 다리 말씀하시는 거죠? 건너서 이제 최초 이제 판문점으로 들어가는 그 초소에서 차량을 막을 수 있는 뭐 바리케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한 번에 뚫어버리고 사실 들어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굉장히 허둥대는,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될 정도로 당황하는 그런 모습도 역력했는데요. 예. 그만큼 이런 내부에서 발생한 이런 귀순자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응 조치가 그동안 안 됐었다는 거를 또 한 번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데 예. 가장 큰 방점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만약 우리 측에서 추가로 뭐 사격을 했다. 예. 방위 차원에서. 예. 그럼 뭐 예상이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대통령께서도 예. 조준 사격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하는 것이 국민 수준에 부합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예. 이 지금 공동 경비 구역이라는 구역 자체가 예. 사실상 우리가 다 전담하는 구역이 아니고요. 또 어제 그 유엔사 대변인의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은 예. 우리 측 대대장을 그 대표티 부대대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작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미측 대대장이 거기서 사실상 전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안은 그래서 유엔사하고 그다음에 정전이하고 얘기를 좀 잘 풀어야지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만약 배수로에 차가 빠지지 않았다면은 그 집차를 타고 우리나라까지 넘어올 계획이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보셨습니까? 보이죠. 예. 그렇게 보이는데 이제 이 사람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집차를 몰고 왔을 텐데 배수로에 빠진 순간 뭐 누구라도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북한병들이 쫓아온 상황이었고 예. 대체로 그 상태에서 뭐 그냥 아이고 이제 안 되는구나 포기를 할 하고 수도 있는데. 포기하고 체포당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네. 그림으로 보면 네. 이 추격병들이 뭐 수십 미터 뒤에서 쫓아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과 몇 미터 뒤에서 막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정말 필사의 탈출을 하는 그 장면.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총을 아마도 몇 번을
곧 뛰었을 텐데 예. 뭐 워낙 가까운 데서 조준 사격을 했으니까요. 채 5m도 안 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북한도 저기에 배치될 때는 성분도 검사하지만 뭐 특수 무술에다가 조준 사격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완벽하게 갖춘 정말 이 전쟁 무기와 같은 사람들을 배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근접해서 조준 사격을 했다면 적어도 몇 발의 총알은 맞으면서 뛰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이 상황에서도 그 우리 유엔사가 예. 그 상황을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예. 저는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유엔사는 정전 협정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런 정말 우리가 이 총소리를 직접 들으니까 더욱더 실감이 나는 이 맞습니다. 실전 상황인데 예.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이나 경고 사격을 안 해서 확전을 막았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안 죽었다, 막 이러니까 수습이 잘 됐다, 현명하게 대처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이건 정말 강 건너 남의 불 보듯이 하는 평가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 정말 한 사람이 자유를 향해서 필사의 탈출을 하다가 거의 죽음에 이르렀는데도 맞습니다. 우리 군이 아무런 대응도 못했다. 그리고 적어도 10여 분 이상 이 사람이 방치된 상태로 있다가 뒤늦게 후송이 돼서 정말 운 좋게 목숨을 건졌지. 예. 자칫했으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우리가 대응을 참 잘했다고 하는 유엔사의 그 발표에 선뜻 동의할 수 있겠는가?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로 앞으로 좀 우리한테 숙제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반론이 또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현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CCTV 영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 예. CCTV 영상을 가지고 과연 대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좀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 판문점이라고 하는 이 공동 경비 구역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장소적인 어떤 특수성을 보게 되면 평화 협정을 지키는 어떤 그런 어떤 특수한 공간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교전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어떤 교전이나 이런 것들은 방어적으로 최소한에 그치는 게 맞다. 그게 원칙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시에 이제 과연 우리가 경고 사격이라든가 응전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CCTV 영상을 보면 사실은 이제 북한군이 넘어왔다가 AK 소총을 쏘고 조금 넘어왔던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시간 자체를 보면 한 10초에서 길게 잡아야 15초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총알 우리 이제 경비 초소에 있었던 그 보초병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이제 과연 공격을 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10초에서 15초 사이에 응사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보듯이 CCTV 영상을 보게 되면 북한군이 저희 이제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가 굉장히 조금 당황하면서 황급히 도망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 그 응사를 경고 사격을 할 그 대응 자체, 그 대상 자체가 지금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조금 이제 확전, 뭐 경고 사격이라든가 아니면 응전을 하기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유엔사에서 적절하게 좀 대처를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마 그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두 분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절대로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건 시청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기고요. 자, 우리 군이 사실은 조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CCTV를 통해서 멀리 72시간 다리서부터 계속 뭐 포커스, 줌인까지 해가면서 평소 때라는 다른 상황인 것을 분명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차가 배수로에 빠지고 그렇고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아무런 대응 없었다. 이거에 대한 비판은 뭐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CCTV는 남에서 북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이 어떤 대응을 했는지는 CCTV 상에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이제 유엔사가 사실 이 CCTV 공개를 좀 미뤄왔던 것은 일종의 행정적인 절차도 있었지만은 사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2.5km 정도 떨어진 데서 차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자칫 이제 북한에게 보여줬을 경우에는 우리의 탐지 범위까지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군사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예. 근데 이것까지 다 공개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번 사안을 또 잘 대처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걸로 생각되는데요. 예. 하지만은 이제 그 연령상 카메라, 특히 이제 쓰러져 있는 그 병사를 이제 그 기준자를 구출해오는 과정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이 연령상 장비는 사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렇게 화질이 별로 좋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HD급 화질은 아니고요. 예. 보통 이제 SD급 화질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앞으로 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보다 정밀한 그런 연령상 장비가 있다라면은 만약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은 좀 더 면밀하게 상황을 관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점은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군요. 열 영상 장비라는 게 사실 CCTV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었다면은 이해를 하고 예를 들어서 밤이었다면은 좀 이해를 하겠지만 CCTV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그대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열 영상 장비를 군에서 얘기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적어도 세 가지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첫째는 사건 직후에 우리 군이 국민들한테 알린 사실과 CCTV나 TOD 화면을 통해서 확인한 사실 간에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알고 거짓말을 한 건지 예. 아니면 뭐 상황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제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국민들한테 알리다가 실수가 있었는지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앞으로 좀 짚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유엔사가 강 건너 불 보듯이 한다 그랬는데요. 예. 유엔사의 목적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정전 협정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휴전 상태를 계속해서 뭐 그런 연장시키는 거 겁니다. 아닙니까? 그러나 예. 우리는 달라요. 예. 우리가 유엔사의 그 적어도 JSA 구역 안에서는 유엔사의 지휘를 받지만 우리는 우리 군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지 예. 정전을 잘 관리하는 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예. 맞아면 유엔사는 정치를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군은 정치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점에서 저는 이런 유사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고 또 몇 년 전부터 제일 위험한 이 사고 발생 예상 지역으로 지적됐던 곳 아닙니까? 예. 그리고 원래 사고라고 하는 것은 단 수십 초 만에 끝나는 겁니다. 예. 이게 무슨 몇 시간씩 총격전이 벌어질 일입니까? 그런데도 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상황 파악을 못했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변명을 언제까지나 할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유엔사의 발표와는 별도로 우리 군이 JSA뿐만 아니라 DMZ 155마일 전체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예. 이 즉각 대응 상황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는 정말 전수조사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금 그 유엔사의 설명에 의하면 예. 쓰러진 북한군 병사를 발견하고 그리고 우리 그 GP에 있는 우리 대대장이 맞으면 이 부지휘관으로 예. 명명된 대대장이 10분에서 15분 정도에 걸쳐서 이쪽 JSA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예. 지휘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상황은요, 1분 안에 되게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10분 정도 걸리는 뒤에 GP에서 CCTV로 이 상황을 파악하는 것과 현장에서 지휘하는 건 전혀 차원이 다르잖아요. 예. 그렇다면 적어도 이 대대장을 앞으로는 JSA 현장 안에 근무하게 하든지 아니면 지휘체계상 그게 안 된다면 현장에 있는 누군가 최고 지휘자가 있을 거예요. 왜 중대장급이건 분대장급이건 이 사람한테 적어도 선조치 후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가 않으면 앞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 군이 총 맞고 있어도 우리 국민한테 북한군이 총을 쏴도 유엔 사령부에 결재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10분 이상은 기다려서 우리 지휘관이 오도록 기다려야 된다는 상황 아닙니까? 예.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자, CCTV로 관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군인 신병 확보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의문점으로 많이 남아있죠? 예,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미스테리 의문점이 시간이 비는 곳들입니다. 예. 오늘 한 신문이 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이 귀순 병사를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은 한 젊은이의 숭고한 질주라고 했습니다. 이 숭고한 질주가 이루어진 시간 자체는 그렇게 길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영상에서 계속 보셨지만 3시 11분부터 저 찝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올 때 우리 카메라는 그걸 줌인하고 따라갑니다. 예. 뭔가 이상이 생겼구나는 걸 3시 11분에 우리 군측이 일단 감지한 겁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 수동을 한 병사들이 것으로 수동을 경력이 하겠죠. 추정됩니다. 예. 예. 그래서 감지했는데 저 지금 화면 나오는 것처럼 이 군사분계선 넘어오고 저쪽에서 따라오고 해서 하는 이 일들이 3시 15분까지 다 정말 전방석화처럼 이루어진 겁니다. 정말 숭고하게 저렇게 총을 맞고도 질주를 했는데 예. 우리 군 측에서는 3시 31분쯤에 북한군이 쓰러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물론 화면에 나온 건 3시 43분께 화면에 나오는데 저거는 캡처를 그걸 했을 뿐이지 3시 31분쯤에 발견했다. 그러면 그 16분 정도는 도대체 뭘 했느냐. 너무 시간이 텀이 많이 뜨지 않느냐. 그리고 결국은 저 열영상 나오는 것처럼 우리 군 중사 2명과 그 중령이 가서 구하는 시간이 3시 55분입니다. 예. 그럼 처음에 3시 11분 마구 강력한 속도로 달려오는 지프차를 보고 이상증후를 감지하는 게 11분.
가서 구출하는 게 55분. 그럼 총 44분이고요. 특히 중간중간 16분, 그다음 또 31분부터 한 15분에서 20분.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영상 편집본에서도 없습니다. 예. 물론 우리 군이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유엔사도 최선을 다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미스테리는 저 병사가 지금 저렇게 살아났으니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지 만에 하나 목숨을 잃었다면 예. 더 큰 책임 소재가 대두됐을 상황입니다. 아직도 미스테리가 남아 있습니다. 예, CCTV로 봤을 때 집차가 막 달려오는 걸 보고 정말 가정이지만 우리 군에서 특이 사항이 있다 해서 병사 몇 명이 앞에 있었다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북한에서 귀순을 하는 용사를 향해서 총을 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 실전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 그 DMZ 아니고 특히 JSA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 상황 파악을 다 하고 나서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조준까지는 아니지만은 뭔가 그 엄호 사격 정도는 했었어야 되는 게 국민적 눈높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한 부분은 아주 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대응하려면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었어요. 아까 장 부장 설명대로 이상지구를 포착하고 저쪽에서 총성이 들릴 때까지도 한 2, 3분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 지휘관이 야 상황이 뭔가 이상하니 대비해라. 비상이다. 라고 하는 명령 한마디로도 우리 군이 다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그러나 북쪽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이니 아무리 안타깝지만 좀 더 지켜보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총알이 우리 쪽 구역으로 넘어오기 시작하고 기순병이 우리 구역으로 넘어온 순간은 이 사람을 지켜야 될 일차적 책임은 우리 군한테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도 저쪽이 계속 총성을 했다면 저는 엄호 사격이나 경고 사격이 아니라 조준 사격이라도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다면 저런 식으로 여러 발의 총탄을 맞고 정말 죽을 수 살지 모르는 상황까지는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우리 군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군 지역은 우리 군이 어떤 형태로든 확보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예. 저는 뭐 이 당시 워낙 긴박한 상황에서 그 낮은 포복으로 가서 이 구출하고 하는 장면이 우리 국민들한테 참 감동을 주지만 그러나 우리 구역에서 왜 저러나 예. 더구나 상황이 다 종료되고도 한참 있단 후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저는 우리 군이 평소에 예, 죄송합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 대처하는 아주 구체적인 매뉴얼들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만약에 매뉴얼이 있었다면 지휘관이 오고 가고와 관계없이 현장에서 거의 자동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게 군인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군인은 그래서 이 입대해서부터 이 제식훈련에 모든 것을 거의 자동적으로 반사하게끔 훈련되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우리 군이 세계적으로 제일 우수한 군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런데도 이게 제대로 대처가 안 됐다면 뭔가 기본적인 지휘 체계나 매뉴얼상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것을 제대로 보완하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제 원인을 좀 분석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입니다. 사실은 이 대응 자체를 보게 되면 뭐 대응이 적절했냐 여부를 떠나서 이 대응에 걸렸던 시간 자체 그리고 그 시간에 비는 공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원인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보고가 늦게 되었느냐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고는 빨리 됐지만 이 현장에 대한 결정, 어떻게 지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 이 지시가 늦게 내려왔는지 두 가지를 크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CCTV 영상 자체가 차량이 오는 것을 처음부터 파악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 보고 자체가 늦지는 않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현장에 대한 그 지휘 책임자가 과연 적절한 지시를 이 상황 파악을 하고 적절한 지시를 했는지 여부가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만약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 원인에 대한 그런 파악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아울러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구체적으로 충분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 매뉴얼에 따라서 훈련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대응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매뉴얼이 잘못되었다라거나 아니면 그 매뉴얼에 따른 훈련이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향후에는 좀 더 충분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뭐 미국 입장에선 사실 우리 그 JSA에서 벌어졌지만 뭐 적절하게 대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뭐 영화입니다. 많은 영화를 보면은 미국이 어디 주둔해 있을 때 앞에서 무슨 일 벌어지면은 총격 바로 가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룰즈 오브 엔게이지먼트라고 해서 이제 교전 수칙이라고 하는데요. 예. 특히 이제 이 지금 판문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아까 이제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은 만약 우리 병사가 총을 맞았다거나 아니면 사격을 당했다 그러면은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기동 타격대가 출동하고 그다음에 소총까지 들고 와서 교전 상태로 갈 수 있는데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귀순과 사격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우리가 가진 매뉴얼에서도 사실 찾아보기 힘든 정도로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는 데 좀 초점을 맞춰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유엔사 입장에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자칫 너무 과한 대응을 여기서 했을 경우에는 이 공동 경비구역 자체가 북한의 도발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사실 이전 정부부터 많은 지적이 돼 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예. 과감하게 우리도 예를 들어 GP나 GOP처럼 만약 북한이 뭘 사격을 한다 그러면 포도 쏘고 이래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정전협정을 지금 준수하고 있고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대응도 사실 그런 북한의 그런 도발 추세라든가 이런 걸 보고 점진적으로 바꿔나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정전협정 위반 사실에 대해서 북에게 구두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사실 북한은 지금 정전협정조차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연락 채널이 끊긴 상황인데 자, 이 정전협정 위반 이걸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하는 게 현명할까요? 지금으로 사실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제 정전협정 자체를 무력화 시켜놨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이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은 회담에 나오라고 이제 저 정정이나 유엔사에서는 통보를 했을 텐데 안 나올 경우에는 그냥 서면 통보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다라는 게 예.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두 통보를 했다 그러면은 그 JSA에서 큰 소리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했다는 뭐 겁니까? 전화라든가 아니면 스피커를 통해서 예. 얘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니 지금 통신도 다 끊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예. 그 확성기를 들고 와서 이제 그래 방송을 확성기를. 합니다. 예. 예. 근데 북한이 거기에 응할지 안 응할지는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부 차원의 조치는 뭐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거에 대한 비판도 좀 일고 있어요. 우선 그러니까 JSA 구역이 유엔사의 지휘 관할 하에 있는 지역인데 예. 그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적절했다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자기들이 조사받아야 될 상황에 자기들이 그냥 적절했다고 평가하고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군이나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재조사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정전협정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정전협정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저런 상황에서도 교전수칙에 맞습니다. 따라서 했습니다.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우리 구역으로 넘어온 사람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룰 열심히 지키고 그리고 계속해서 손해보고 있는 것이고 북한은 룰에 대해서 정말 그 아랑곳 없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반칙을 하고 계속 하고 있는 그런데 거죠. 우리는 룰 지켜라라고 그냥 레드카드 한번 보여주고 저쪽에서 안 받으면 그냥 다시 주문에 집어넣고 별 뾰족한 수가 없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이 지난 70년간 계속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유엔사에다가 뭐라고 우리 정부가 할 상황은 아니고요. 예. 그러나 이거는 유엔의 권위와 관련된 문제고 유엔의 가치, 맞으면 민주주의와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창설된 이 유엔이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자유를 향해서 그 탈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 총격과 조준 사격이 있었는데도 유엔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서도 대처 잘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게 유엔의 현실이라면 저는 우리 정부가 유엔과 전 세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유엔사를 상대로 할 것이 아니고 말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와 별도로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사와 우리 국민 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될 우리 정부와 군은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예. 그렇다면 유엔사와 관계없이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우리 권역에 넘어온 사람들을 100% 보호할 수 있는 우리 자체의 매뉴얼은 따로 공부가 필요하고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유엔사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예.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에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현재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고위급 남북 군사회담이라든가 뭐 정상급 회담을 열자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뭐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은 JSA에서 향후에 유엔사의 역할과 우리나라 군의 어떤 역할을 향후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좀 연습과 훈련, 매뉴얼, 수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도면 북한군 잘 대응한 것 아닌가 하는 얘기도 하고요. 아니다. 이건 북한군이 지금 뭐 군 규율이나 이런 게 많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저도 어제 영상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예. 그 첫 번째 초소에 차량이 들어갔을 때 만약 북한이 좀 생각했었다면 얼마든지 차량을 제재할 수 있었는데 72시간 다리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건너서 예. 이제 최초 이제 판문점으로 들어가는 그 초소에서 차량을 막을 수 있는 뭐 바리케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한 번에 뚫어버리고 사실 들어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도 굉장히 허둥대는,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될 정도로 당황하는 그런 모습도 역력했는데요. 예. 그만큼 이런 내부에서 발생한 이런 귀순자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대응 조치가 그동안 안 됐었다는 거를 또 한 번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는데 예. 가장 큰 방점이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만약 우리 측에서 추가로 뭐 사격을 했다. 예. 방위 차원에서 예. 그럼 뭐 예상이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대통령께서도 예. 조준 사격은 아니더라도 그 정도는 하는 것이 국민 수준에 부합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는데 예. 이 지금 공동 경비 구역이라는 구역 자체가 예. 사실상 우리가 다 전담하는 구역이 아니고요. 또 어제 그 유엔사 대변인의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은 예. 우리 측 대대장을 그 대표티 부대대장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관리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은 작전에다가 이런 부분은 미측 대대장이 거기서 사실상 전담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안은 그래서 유엔사하고 그다음에 정전이하고 얘기를 좀 잘 풀어야지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만약 배수로에 차가 빠지지 않았다면은 그 집차를 타고 우리나라까지 넘어올 계획이었던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보이죠. 보셨습니까? 예, 예. 그렇게 보이는데 이제 이 사람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저 집차를 몰고 왔을 텐데 배수로에 빠진 순간 뭐 누구라도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북한병들이 쫓아온 상황이었고 예. 대체로 그 상태에서 뭐 그냥 아이고 이제 안 되는구나 포기를 할 하고 수도 있는데. 포기하고 체포당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네. 그림으로 보면 네. 이 추격병들이 뭐 수십 미터 뒤에서 쫓아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불과 몇 미터 뒤에서 막 쫓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정말 필사의 탈출을 하는 그 장면.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총을 아마도 몇 번을 맞고 뛰었을 텐데 예. 뭐 워낙 가까운 데서 조준 사격을 했으니까요. 채 5m도 안 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북한도 저기에 배치될 때는 성분도 검사하지만 뭐 특수 무술에다가 조준 사격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완벽하게 갖춘 정말 이 전쟁 무기와 같은 사람들을 배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근접해서 조준 사격을 했다면 적어도 몇 발의 총알은 맞으면서 뛰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이 상황에서도 그 우리 유엔사가 예. 그 상황을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예. 저는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유엔사는 정전 협정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런 정말 우리가 이 총소리를 직접 들으니까 더욱더 실감이 나는 이 실전 맞습니다. 상황인데 예.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군이 대응 사격이나 경고 사격을 안 해서 확전을 막았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안 죽었다. 아마 이러니까 수습이 잘 됐다. 현명하게 대처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이건 정말 강 건너 남의 불 보듯이 하는 평가입니다. 네, 이 영화 같은 귀순 과정에 담긴 영상 때문에 오늘 아침이 정말 뜨겁습니다. 이 문제 고성국 박사, 김남국 변호사,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장원중 국제부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논란 끝에 6분 57초짜리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유엔 사령부가 공개를 했는데요. 북한군이 정전 협정을 2차례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죠? 예. 유엔사 측에서 명확하게 어겼다고 하는 부분이 두 부분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이 처음에 이런 사안이 터졌을 때 총탄이 남측으로 넘어온 것도 문제이다. 예. 그러나 특히 더 문제는 귀순병이 남측으로 넘어온 다음에 또 총을 쏴서 북한 측이 총을 쏴서 그 총알이 넘어왔다면 그것 더 큰 문제다. 세 번째로 만약에 북한 군사가 그 군사분계선을 넘어왔다면 더 큰 문제다. 예. 마지막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북한 군사가 거기서까지 총을 쐈다면 뭐 최악의 경우라고 그렇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단계에서 첫 번째는 그냥 뭐 넘어갔고 그러니까 뭐 총알이 넘어오고까지 그냥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두 번째, 북한 귀순병이 남측으로 넘어온 다음에도 조준 사격을 했다. 이거 명백하게 위반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북한 병사가 뭐 추격한다는 명분으로 우리 남측까지 넘어왔었다. 이게 정확히 CCTV에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예. 두 가지는 확실히 어겼다라고 정전협정 어겼다고 얘기했고 자동 소총을 원래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 예. 이번에 보니까 권총과 맞습니다. 그냥 소총까지는 괜찮은데 자동 소총을 갖고 사격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 쏜 소총이 자동 소총이었는지 여부는 소총으로 뭐 AK 소총, 자동 소총일 가능성이 높지만 예. 확정적으로 우리가 판단 못하니까 그 부분 일단 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북한 입장에서는 뭐 초소가 뚫리고요. 허둥지둥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전방 경비 일각에서는 그 남한을 향해서만 있지 북쪽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니까 이 정도. 근데 그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 정말 한 사람이 자유를 향해서 필사의 탈출을 하다가 거의 죽음에 이르렀는데도 맞습니다. 우리 군이 아무런 대응도 못했다. 그리고 적어도 10여 분 이상 이 사람이 방치된 상태로 있다가 뒤늦게 후송이 돼서 정말 운 좋게 목숨을 건졌지. 예. 자칫했으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우리가 대응을 참 잘했다고 하는 유엔사의 그 발표에 선뜻 동의할 수 있겠는가?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가지로 앞으로 좀 우리한테 숙제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반론이 또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현장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CCTV 영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 예. CCTV 영상을 가지고 과연 대처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좀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원칙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 판문점이라고 하는 이 공동 경비 규획이라고 하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장소적인 어떤 특수성을 보게 되면 평화 협정을 지키는 어떤 그런 어떤 특수한 공간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교전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어떤 교전이나 이런 것들은 방어적으로 최소한에 그치는 게 맞다. 그게 원칙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시에 이제 과연 우리가 경고 사격이라든가 응전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CCTV 영상을 보면 사실은 이제 북한군이 넘어왔다가 AK 소총을 쏘고 조금 넘어왔던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시간 자체를 보면 한 10초에서 길게 잡아야 15초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총알 우리 이제 경비 초소에 있었던 그 보초병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받은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이제 과연 공격을 하는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10초에서 15초 사이에 응사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지금 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이제 보듯이 CCTV 영상을 보게 되면 북한군이 저희 이제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가 굉장히 조금 당황하면서 황급히 도망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 그 응사를 경고 사격을 할 그 대응 자체, 그 대상 자체가 지금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조금 이제 확전, 뭐 경고 사격이라든가 아니면 응전을 하기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봤을 때는 유엔사에서 적절하게 좀 대처를 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마 그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두 분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절대로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건 시청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기고요. 자, 우리 군이 사실은 조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CCTV를 통해서 멀리 72시간 다리서부터 계속 뭐 포커스, 줌인까지 해가면서 평소 때라는 다른 상황인 것을 분명히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차가 배수로에 빠지고 그렇고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아무런 대응 없었다. 이거에 대한 비판은 뭐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CCTV는 남에서 북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이 어떤 대응을 했는지는 CCTV 상에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이제 유엔사가 사실 이 CCTV 공개를 좀 미뤄왔던 것은 일종의 행정적인 절차도 있었지만은 사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2.5km 정도 떨어진 데서 차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자칫 이제 북한에게 보여줬을 경우에는 우리의 탐지 범위까지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군사상의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예. 근데 이것까지 다 공개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번 사안을 또 잘 대처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걸로 생각되는데요. 예. 하지만은 이제 그 연령상 카메라, 특히 이제 쓰러져 있는 그 병사를 이제 그 기준자를 구출해오는 과정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이 연령상 장비는 사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렇게 화질이 좀 별로 좋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HD급 화질은 아니고요. 예. 보통 이제 SD급 화질 쓰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앞으로 좀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나. 보다 정밀한 그런 연령상 장비가 있다라면은 만약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은 좀 더 면밀하게 상황을 관찰할 수 있었을 텐데.